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없으신가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잦아지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 마트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분명히 우유를 사러 갔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니 뭘 사러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이제 나도 정말 큰일 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치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통계 때문에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꾸준한 노력과 습관 변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남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노력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뇌운동입니다. 뇌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몸을 움직여 운동하듯이 뇌도 꾸준히 자극을 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운동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경험과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손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머리를 쓰는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박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자판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지금은 손주들과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즐겨보신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스마트폰 배우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주들이랑 소통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부터 먹을 가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신 결과 지금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김할아버지는 서예를 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예는 손과 눈의 협응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뇌운동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멋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우리도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뇌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설이나 역사책처럼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책 읽기가 어렵다면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사상식이나 역사 관련 기사를 읽으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구절을 기록해보세요. 신문을 읽고 난 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뇌운동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시를 쓰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를 쓰면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우리의 사고력, 창의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습관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이 운동은 너무 힘들고 귀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물론 격렬한 운동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꾸준히 돌려줘야 고장이 나지 않듯이 우리 몸도 꾸준히 움직여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운동은 치매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이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찼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이제는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로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최만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게이트볼은 간단한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전략적인 사고와 팀워크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게이트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이트볼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활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이 산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정면을 향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걷기 운동이 지루하다면 등산이나 조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깅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걷기나 등산 외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체조 등 다양한 운동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운동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즐겁고 효과적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신체 활동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식물을 돌보고 흙을 만지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팁 하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서서 하거나 걸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습관은 우리의 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혹시 먹는 것이 뇌 건강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잘 돌아가듯이 우리 뇌도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기능 저하와 인지능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김옥자 할머니는 평소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빵, 과자, 초콜릿 등 단 음식을 매일 챙겨 드셨고 식사 후에는 꼭 달콤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옥자 할머니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김옥자 할머니에게 식습관 개선을 권했고 김옥자 할머니는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식습관을 개선한 결과 김옥자 할머니는 인지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식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권했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박철수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치, 고등어, 꽁치, 삼치 등 다양한 종류의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들은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등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는 뇌 건강 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팁 하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의 기능 유지에도 물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습관은 조금 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굳이 사회활동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활동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사회활동은 치매로부터 우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윤복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후반이신 윤복희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복희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윤복희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래 교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윤복희 할머니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윤복희 할머니는 노래 교실 덕분에 외로움을 잊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 교실 참여는 윤복희 할머니에게 사회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강태준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꾸준히 경로당에 다니면서 다른 노인들과 친해지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바둑, 화투 등 놀이를 함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강태준 할아버지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강태준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외로움을 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활동은 강태준 할아버지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활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맞는 사회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활동을 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학습 모임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환경정화 활동,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취미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음악 동호회 등 다양한 종류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모임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모임, 역사 공부 모임, 독서 모임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기도록 노력하세요. 여기서 또 다른 팁 하나.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소소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습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 유지입니다. 세상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긍정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삶은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녹슨 세부치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뇌를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정숙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이신 정숙희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녀들의 독립, 경제적인 어려움 등 힘든 일들이 겹치면서 정숙희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매일 우울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숙희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정숙희 할머니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조병철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기력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과는 달리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병철 할아버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웃음치료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웃음치료 강좌를 통해 조병철 할아버지는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조병철 할아버지는 웃음치료를 받으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오늘도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신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배우자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팁 하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습관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뇌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적극적인 사회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유지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혹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뭘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뇌운동.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독서, 글쓰기, 새로운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주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서예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새로운 경험과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등산,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집 앞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 등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적극적인 사회활동.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느끼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 유지.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습관들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80세가 넘으신 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점심에는 손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밥상을 차리십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를 두시고 저녁에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건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일주일에 2번 생선 먹기 등 쉽고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습관 변화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치매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